화면 가득 쏟아지는 하트 이모티콘과 빠르게 올라가는 실시간 채팅창이 어지러울 정도네요. 6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생기 넘치는 얼굴의 김영숙 씨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지고 영숙 씨는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이 기대앉습니다. 옆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김 PD가 상기된 얼굴로 다가와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네요. 선생님, 오늘 최고 시청자 수 5,000명 돌파했어요. 지난달보다 광고 수익도 2배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 PD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 묻어납니다. 영숙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 속 그래프를 꼼꼼히 확인하죠. 우상향을 그리는 붉은색 그래프가 그녀의 성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어머, 정말이네. 다 김 PD 덕분이야. 고마워요. 영숙 씨는 김 PD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온화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책상의 다이어리에는 다음 달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 광고 촬영부터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특강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군요. 다이어리를 덮는 영숙 씨의 손길에서 뿌듯함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어둠침침한 방 안에는 텔레비전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입니다. 최미자 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소파에 누워 깨진 휴대폰 액정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화면 속에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웃고 있는 영숙 씨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저게 다 누구 덕인데 혼자 잘난 척은. 미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넘겨버립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미자 씨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네요. 여보세요? 왜 또 전화질이야? 수화기 너머로 박선희 씨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언니, 나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이번 달만 좀 융통 안 될까? 영숙이녀는 연락도 안 받고 미치겠어, 정말. 미자 씨는 혀를 끌끌 차며 담배를 하나 입에 뭅니다. 나도 죽겠다. 이거 사. 그년이 우리 번호 다 차단했잖아. 잊었어? 전화를 끄는 미자 씨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같은 시각 동네 복지관 앞에는 무료 급식을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정은 씨가 초라한 행색으로 그 줄 끝에 서 있군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30년 전 영숙 씨를 포함한 네 친구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사진 속 영숙 씨는 친구들의 짐을 혼자 다 들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은 씨는 사진 속 영숙 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영숙아, 너 정말 우리 다 잊은 거니? 며칠 뒤 영숙 씨는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예약실에 앉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전경이 그녀의 성공을 실감케 하네요. 호텔 지배인이 정중하게 계약서를 내밀자 영숙 씨는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씨가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사인을 하자 옆에 있던 김 PD가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첫 단독 팬미팅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인생 참 모르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합니다. 반면 미자, 선희, 정은 세 사람은 동네 시장 구석의 허름한 분식집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불어터진 떡볶이와 식은 순대가 놓여 있네요.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김영숙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화면 가득 영숙 씨의 당당한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옵니다. 순간 미자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동댕이 칩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리네요. 아니, 저게 진짜 방송국 놈들 눈이 삐었나? 왜 하필 전현이야? 미자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목에 핏대가 섭니다. 옆에 있던 선희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미자 씨의 눈치를 살핍니다. 언니,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주방에 있던 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아줌마들, 조용히 좀 합시다. 영업 방해되게 왜 이래요? 미자 씨는 주인에게 뭐라 대꾸하려다 분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먹겠네. 가자. 미자 씨가 앞장서서 가게를 나가버리고 선희 씨와 정은 씨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남겨진 떡볶이 그릇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네요. 초라한 그들의 현실과 TV 속 영숙 씨의 화려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늦은 밤 미자 씨의 월세방은 형광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닥 여기저기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네요. 미자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선희 씨와 정은 씨를 방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다들 앉아봐. 긴히 할 얘기가 있어. 미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에 거칠게 던집니다. 인터넷 기사를 출력한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는데 그중 하나에는 굵은 글씨로 시니어 유튜버 김영숙 월 수익 1,000만 원 돌파?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적혀 있군요. 선희 씨가 재빨리 종이 하나를 집어들어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세상에 1,000만 원? 이게 진짜야? 우리가 알던 그 영숙이 맞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산기 앱을 켜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계산해봐. 우리가 걔랑 30년 친구였잖아. 그동안 우리가 놀아준 것만 해도 얼만데. 선희 씨의 눈이 돈 욕심으로 번들거리네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정은 씨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락 끊긴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 미자 씨가 정은 씨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넌 빠져. 이 바보 같은 게, 넌 돈 싫어? 우리가 걔 사람 만들어 놨더니 혼자 다 처먹겠다는 거잖아, 지금. 미자 씨의 고함에 정은 씨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영숙 씨의 과거 SNS 계정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봐봐. 옛날에 개모임 돈 늦게 냈다고 총무한테 한 소리 들었을 때 사진이야. 표정 봐라, 가관이네. 선희 씨가 낄낄거리며 미자 씨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미자 씨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비열하게 웃습니다. 그래, 이런 걸 모아야 돼. 인성 논란 한번 터뜨리면 꼼짝 못할걸. 그들은 영숙 씨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우스꽝스럽게 나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며 즐거워합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미자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영수가 나 미자다. 좋은 말로 할 때 얼굴 한번 보자. 예정 생각해서 기회 주는 거야. 연락 없으면 내가 찾아간다. 그녀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 버튼을 힘주어 누릅니다. 한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영숙 씨의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립니다. 화면을 확인한 영숙 씨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네요. 그녀는 미련 없이 차단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협탁 위에 엎어둡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답장을 기다리던 미자 씨는 분노에 차 휴대폰을 집어 던질 기세입니다. 인연이 감히 날 무시해? 안 되겠다. 직접 쳐들어가는 수밖에. 미자 씨의 눈빛이 도끼로 이글거립니다. 그녀는 영숙 씨의 팬미팅 날짜와 장소가 적힌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D-데이는 이번 주 토요일. 얘들아, 옷 입어. 동대문 가자. 우리도 급에 맞게 차려입고 가야지. 세 사람은 팬미팅 당일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배회합니다. 화려한 무늬의 저가 옷들과 가짜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들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네요. 어머 언니, 이거 샤넬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걸로 하자. 선희 씨가 짝퉁 핸드백을 들어 보이며 호들갑을 떱니다. 미자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지. 영숙이 기 좀 죽여놔야 해. 쇼핑을 마친 그들은 시장 구석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암표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오네요. 티켓 3장 맞죠? 웃돈 좀 더 주셔야겠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미자 씨는 아까운 듯 돈을 세어 암표상에게 건네며 투덜거립니다. 더럽게 비싸네, 진짜. 두고 봐라. 내가 이 돈의 10배는 뜯어낼 테니까. 세 사람은 암표를 손에 쥐고 서로 마주보며 음흉한 미소를 교환합니다. 그들의 등 뒤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씁쓸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옵니다. 팬미팅 당일 호텔 로비는 영숙 씨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영숙님 사랑해요. 우리의 워너비 김영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팬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네요. 행사장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영숙 씨의 등신대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대기실 안 영숙 씨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습니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이 그녀의 기품 있는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네요. 김 PD가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스태프들과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체크합니다. 네, 음향팀 준비 완료됐고요. 조명팀, 큐사인 잘 맞춰주세요. 경호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김 PD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PD님,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PD가 미간을 찌푸리며 로비 쪽 CCTV 화면을 확인하려던 찰나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로비 한쪽에서 미자, 선희, 정은 세 사람이 진행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군요. 동대문에서 산 짝퉁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그들의 모습은 세련된 호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이 표가 왜 가짜라는 거야?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샀는데. 미자 씨가 암표를 진행 요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피하지만 미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주인공 김영숙이 내 30년 지기 친구라고. 감히 날 막아?
선희 씨도 옆에서 거들며 스태프를 밀치려 합니다. 맞아. 우리가 영숙이 키운 거나 다름없는데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정은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미자 씨 뒤에 숨어 있네요. 소란이 점점 커지자 당황한 신입 스태프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전기를 듭니다. 하지만 다른 스태프들이 모두 바쁜 탓에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결국 신입 스태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을 행사장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대신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의기양양해진 미자 씨는 콧방귀를 뀌며 행사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얘들아, 가자. 제일 좋은 자리 잡아야 해. 세 사람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팬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쪽으로 나아갑니다. 아줌마, 거긴 VIP석이에요. 나오세요. 한 팬이 항의하지만 미자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맨 앞줄 중앙 좌석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뭐 어때? 주인도 없는 자리구만. 우리가 VIP지. 누가 VIP야? 선희 씨와 정은 씨도 쭈뼛거리며 미자 씨 양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잠시 후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집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숙 씨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영숙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다가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순간 영숙 씨의 걸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미소가 살짝 경직되네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부드럽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 씨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영숙 씨를 노려봅니다. 어디 한번 잘해봐라. 내가 오늘 내 진짜 모습을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미자 씨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행사장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영숙 씨는 애써 그들을 외면하며 팬들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자 씨가 번쩍 손을 듭니다. 진행자가 다른 팬을 지목하려 하지만 미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거기 사회자 양반, 나부터 시켜줘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제일 잘 아니까. 그녀는 진행 요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이크를 빼앗듯 낚아챕니다. 마이크에서 삐익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와 장내의 사람들이 모두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네요. 미자 씨는 거만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영숙 씨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방송에서 하는 착한 척 다 가식인 거 아세요? 성공하더니 30년 된 친구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영숙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눈빛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 선희 씨가 기다렸다는 듯 옆에서 일어나 거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얘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 너무하지 않나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거짓 울음이 섞여 더욱 애처롭게 들리지만 눈은 영숙 씨의 반응을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네요. 일부 관객들은 흥미롭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인성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무대 뒤편에 있던 김 PD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경호원들이 무대 쪽으로 움직이려 하자 영숙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미자 씨를 향해 묻습니다. 최미자 씨, 구체적으로 어떤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씨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미자 씨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랬잖아.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얼버무리는 미자 씨의 모습에 팬들의 웅성거림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숙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놀아주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번 제가 밥값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요? 미자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너 지금 우리를 돈만 아는 속물로 몰아가는 거야? 선혜 씨가 꽥 소리를 지르며 미자 씨를 거들려 하지만 영숙 씨의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금세 기어들어갑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김 PD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 PD님, 준비한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잠시 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팩트체크라는 거대한 글자가 나타납니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을 향해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영숙 씨는 당당하게 스크린 앞에 서서 다음 말을 이어갈 준비를 합니다. 반면 미자 씨 일행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군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스크린에 선명하게 찍힌 통장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최미자님께 50만 원 이체, 박선희님 카드 대납 120만 원.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은 그들이 영숙 씨에게 얼마나 기생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저게 뭐야? 진짜 친구 맞아? 객석 곳곳에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미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칩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어? 지가 좋아서 준 거지.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영숙 씨가 공개한 다음 자료에 의해 힘없이 묻혀버립니다. 스크린에는 미자 씨와 선희 씨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떠오릅니다. 영숙이 호구년 오늘 또 돈 뜯어냈지 키읔키읔 잘했어. 언니 다음엔 내가 작업 들어갈게. 저속한 단어들로 가득 찬 대화 내용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정은 씨는 아예 의자 밑으로 숨고 싶은 심정인 듯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이어서 스피커를 통해 정은 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됩니다. 미자 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영숙이 불쌍하긴 한데 나까지 왕따 당하긴 싫잖아. 방관자였던 정은 씨의 비겁한 변명까지 공개되자 관객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당장 나가요.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팬들은 야유를 보내며 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의 일을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친구라는 이름 아래 착취당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궁지에 몰린 미자 씨가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 합니다. 이 나쁜 년, 내가 감히 나를 망신줘?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무대 아래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금세 제지당합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미자 씨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네요. 선희 씨와 정은 씨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허둥지둥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영숙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밝히고 싶었어요. 팬들은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외치며 그녀를 응원합니다. 영숙 씨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히지만 그녀는 이내 밝은 미소를 되찾고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그럼 다시 즐거운 시간 이어가 볼까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팬들은 더욱 뜨거운 환호로 화답합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순간입니다. 팬미팅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사이다 복수, 참교육 레전드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영숙 씨는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네요.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그녀를 위로하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반면 망신을 당한 미자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혼자 인터넷 방송을 켭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군요. 여러분, 그게 다 조작이라니까요. 영숙이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시청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추하다, 거짓말 그만해라는 비난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자 미자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방송을 종료해버립니다. 한편 선희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접속한 그녀는 김영숙의 실체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네요.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모니터를 볼까봐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며칠 뒤 영숙 씨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영숙 씨에게 건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악플러들 IP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영숙 씨가 서류를 넘기다 익숙한 아이디를 발견하고는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역시 선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네요. 그 시각 선희 씨가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으로 경찰 2명이 들어옵니다. 박선혜 씨 되십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경찰에게 연행되는 선희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은 당장 나가라며 소금을 뿌리고 선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순찰차에 오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은 씨는 공포에 질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네요. 영숙아, 제발 한 번만 받아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지만 영숙 씨는 휴대폰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한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영숙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인해 보입니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을 것 같군요. 미자 씨는 창문에 덕지덕지 붙은 빨간 압류 딱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빚쟁이들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하네요.
깨진 그릇 조각과 뒤집힌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쾅 울리며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미자 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미자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두 귀를 막습니다. 과거 자신이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이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군요.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한편 선희 씨는 식당 뒷문으로 쫓겨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습니다. 앞치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네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당장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녀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애원해 보지만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대자 선희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정은 씨는 자신이 다니던 성당 미사 시간에 늦어 허둥지둥 본당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신도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네요. 저 사람이야, 그 유튜브에 나온. 어머,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같다며? 신도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정은 씨의 얼굴이 붉게 타오릅니다. 그녀는 결국 미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숙인 채 성당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세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납니다. 서로의 초라한 몰골을 확인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시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선혜 씨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미자 씨에게 대듭니다. 미자 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뭐, 야, 내가 좋다고 따라 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이 배은망덕한 년. 급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 이 미친년아, 너야말로 나,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정은 씨는 싸움을 말릴 생각도 못하고 구석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요.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추태를 구경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영숙 씨는 안락한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이 영상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에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옛 친구들의 모습이 더없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영상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선생님, 세 사람 모두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것 같습니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전화를 끄는 영숙 씨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들에 대한 어떤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군요.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의 정원에는 색색의 튤립과 수선화가 만개하여 화사한 봄 기운을 전해주고 있네요. 따스한 햇살 아래 잘 차려진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선생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는데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김 PD가 접시에 담긴 케이크를 한 입 맛보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영숙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우리 PD님 주려고 새벽부터 구웠는걸요. 옆에 있던 한 변호사도 와인 잔을 들며 거듭니다. 역시 선생님 손재주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못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합니다. 자,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 씨에게 집중되자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시니어 행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영숙 씨의 깜짝 발표에 모두가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박수를 보냅니다. 팬클럽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저희 팬클럽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그때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정원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선생님. XX 출판사 편집장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영숙 씨에게 두툼한 계약서를 내밉니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숙 씨는 잠시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확신에 찬 눈빛으로 펜을 듭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는 펜촉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네요. 망설임 없이 서명을 마친 영숙 씨는 사람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버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 좋은 날을 기념해야죠. 김 PD가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춥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치즈, 셔터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영숙 씨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자신의 SNS에 이 단체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네요. 카메라 앵글이 서서히 멀어지며 평온한 영숙 씨의 집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반면 멀리 보이는 도심의 뒷골목은 어둠 속에 잠겨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세 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하군요. 영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롯이 밝게 빛나는 앞날만을 향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밤입니다.